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글로벌 팀이 선정하는 유망투자 테마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애플, 아마존, 소위 빵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에서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재 트렌디하고 그리고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장은 나스닥에 상장된 신흥국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남아 시장, 중남미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에너지, 은행 혹은 국유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동남아, 중남미 시장에도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는 신흥국 시장은 언제 주식시장이 될까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종목으로 보시면 시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C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신한 글로벌 팀의 자랑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애널리스트 김성환 연구원 모시고 이게 지금 왜 글로벌 대세 주도주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지금 주가가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주식을 다르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셔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섹시한 성장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정말 소개해주신 대로 엄청 진짜 섹시한 기업들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플랫폼 업종이 글로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그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C하고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C그룹은 동남아에서 이제 이커머스랑 게임,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사실상 소위 좋은 건 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산업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르헨티나 기업인데 중남미에서 이커머스, 물류, 디지털 금융, 광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라던가 아니 코스피에서 좋아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는 사업들을 다 지금 신흥국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각국이 있겠지만 왜 저희가 이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남아하고 중남미 증시하면 뭐죠? 사실은 통신, 금융, 에너지, 철강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항상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해왔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 3, 40년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시가총액 대장은 누구였냐라고 보시면 통신이라던가 이런 이제 기간 산업들이 됐었었는데 그런 변화들을 이제 동남아, 중남미 증시가 이제 거쳐왔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도주가 교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그룹은 완전히 지금 명실상부한 주도주가 돼 버렸어요. 거의 지금 1년 만에 시총 격차를 한 3배 가까이 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남미에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이 기업은 이제 작년에 주도주로 등극을 했었다가 올해 잠깐 밀렸었거든요. 근데 재차 지금 주도주 지위를 재탈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도주가 변한다. 이거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은 무조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글로벌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국의 시가총액을 단일 기업으로 시가총액을 넘겨버렸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성장성을 신흥국에서 찾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 가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여력에는 의심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뭐 아마존도 한국에서 저희 아마존 쓸 수 있잖아요. 아마존 쓸 수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사실 동남아에서 많이 쓰고들 계세요. 근데 하지만 그 압도적인 중남미하고 동남아의 소비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로컬 플랫폼이 압도적으로 먹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시그룹이나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를 압도하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성 자체가 왜 뒷받침될 수 있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네,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국가별로 전자상거래 다운로드 순위를 받아본 거예요. 아세안에서 보시면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운로드 숫자가 누구냐라고 보시면 C그룹이 운영하는 쇼피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쇼피가 지금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그럼 이제 얘네가 나중에 들어오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아마존을 사용하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다운로드 순위를 보니까 쓱닷컴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에 그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어느 정도 부인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성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신흥국 이 전자상거래나 플랫폼이라던가 게임이나 광고 시장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얘네가 독과점하게 될 텐데 신흥국이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랑은 달리 선진국이랑 달리 핸드폰을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용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가보시면은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세요. 제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다 이제 그랩이라던가 이런 앱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핸드폰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보급률은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북미 지역이나 서유럽, 북유럽 이런 데보다는 압도적으로 배후 시장이 크고 성장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한 3, 4년 정도 전에 신흥국에서 소비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증권사 하우스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현실화가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소비 성장이 저희가 이제 투자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지금 IT를 통해서 대부분 이런 소비 자체가 되게 현실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라던가 그랩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별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당연히 동남아하고 중남미가 향후에 세계에 있는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보다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탑라인 측면에서 우월한 성장세 굉장히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은 좀 전반적으로 연령층들이 좀 늙어가고 계시죠. 근데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15세에서 45세, 그러니까 청년층이라고 했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해 보면 이런 거대한 성장성이 있는데 이런 배후 시장의 성장성이 있는데 이걸 독과점할 수 있는 이 두 업체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저는 매력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잔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올해 만나 뵀었던 인상적이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글로벌 이 PVC 쪽에서 나름의 큰 글로벌 펌에 있는 투자자분이셨는데 작년부터 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섹터가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가장 많이 늘린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인도, 아세안, 중남미 시장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결국은 낮은 금리의 환경에서 높은 성장의 잠재력을 보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도 찾아보니 VC 자금들의 큰 자금들이 동남아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큰 건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메일을 접하고 포털을 접했던 건 다음인데 우리 모두는 지금 네이버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를 넘길 만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포털에서는. 근데 이제 신흥국에 이미 이만큼의 대마불사 혹은 시장을 독점하는 공영 기업들이 만들어졌으니 미래 성장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죠.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를 이제 우리가 바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일 텐데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몇 개월 동안 흐르는 주가를 못 버티고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 근데 내가 팔고 나니 바닥이었고 장기 상승을 했던 것들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종목도 좀 그래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PSR이나 PR 모두가 비싼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밸류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성장 하나로 희석시킬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근데 정말 적시에 지금 필요한 고민이긴 하죠. 필요한 고민이긴 한데 C그룹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PSR 15배예요. 아마존이 지금 4배 정도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지금 3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이 C그룹 같은 경우 15배, 메르카도 리브렌 11배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PER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실 많이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PSR을 들고 와서 보니까 빅테크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금리 상승,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이런 것들에 당연히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카도나 C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내후년도의 매출 그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3-40%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30% 정도의 매출 성장이 찍힐 건데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뭐 긴 그림에서의 성장성이 충족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대한 성장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이유를 뜯어보게 되면은 이거 좀 약간 미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이제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아세안 쪽을 이제 석권했는데 지금 배후 시장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인도라던가 중남미 쪽으로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남미에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업들을 같이 붙이고 있어요. 뭐 물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지털 크레디토라고 해서 뭐 신용 사업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붙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조정이 이제 뭐 이제 고점 대비 주도주는 통상 2-30% 정도는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뭐 조정이 한 10%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그림이긴 합니다. 과거 추세를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성장주는 반드시 조정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가지고 옷과 석과 명과 암을 갈리는데 옷과 명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발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남아 시장이죠. 동마존, 중마존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C기업과 메르카도 리브레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충분히 이제 스터디할 만한 자료들이 저희 자료 말고도 시장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잘 짚어보시고 투자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조금 더 다양한 주제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 그리고 좀 신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해외주식팀 저희 글로벌 팀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